노팬티 소리 있더라고요. 바지 입었는데 노팬티다 이렇게 난리가 났다는 거 아닙니까? 온몸에 살이 흔들렸어요. 이렇게 가슴, 뱃살. 뭐 다 봤다 어쨌다 그래가지고 소주병 테러 사건. 2일 후 백바늘 정도를 얼굴을 꿰매고 거의 치정자가 들어가는 사랑에서 기인한 거는 가장 잔혹한 행동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신을 신발이 차가워지니까 겨드랑이에 껴놓고 이건 사랑이다. 와. 갑자기 청혼을 해서 거절했다. 청혼을 했어. 아, 청혼을 했죠. 자기 모르게 다시 컴백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둘이가 옥신각신 하다가 욱하는. 아 나도 모르게. 네.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유난히 자주 만났단 말이에요. 지금 가운데서 객관적으로. 그 판단을 한다면은 꼭 복수한다 그랬대요. 대한민국을 뒤흔든 대찬 인물을 찾아서 대찬! 자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방송인 이익선 씨와 고규대 기자님이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익선 씨는 되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네. 뭐 언저리에서 계속 열심히 일을 했거든요. 네. 근데 다들 쉬는 줄 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주 좀 뵀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좀 불러주세요. 저하고는 또 K본부에 같이 있었거든요. 선후배셨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저보다 한참 선배시죠. 방송 선배시고. 조금 선배지 무슨 한참 선배라. 한참 선배시죠. 참. 그러시면 안 되는 게 예. 겉모습만 봐서는 네. 저분이 더 아래 같으세요. 그럴 리가요. 자, 지금부터 대찬 인생 출발해 볼 텐데 우리나라를 뒤흔든 대찬 인물과 사건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과거 5월달 기사들 한번 살펴볼까요? 좋습니다. 네. 1982년 5월은요. 폐지된 지 9년 만에 스승의 날 부활. 그리고 1986년 5월 김정일 내가 납치 지시 실토 최은희 신상옥 씨가 밝힌 납치에서 탈출까지 기사가 떴었고요. 네. 1989년 5월 모래판 막내 강호동 백두정상 넘본다 현역중 힘 최고 이만기도 꺼려라는 기사. 자 그리고 1995년 5월 양은이파 두목 조양은 결혼 기사가 있었고요. 아, 이것도 이슈가 됐네요. 네. 2010년 5월 최원석 장은영 부부 11년 만에 결별이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네. 오늘 대찬 인생에서 주목해볼 기사가 바로 1980년 5월 기사입니다. 네. 가수 김추자 본격 활동 10일 밤 TV 쇼프로에라는 기사가 떴었어요. 네. 대만초에서 풀렸는데도 뜸하던 김추자가 본격 활동에 나섰다. 당시 그 김추자 씨 컴백에 대해서 굉장히 반응이 뜨거웠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네. 그로부터 33년이 지난 올해 김추자 씨가 또다시 컴백한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1970년대 최고의 인기를 누린 가수 김추자가 33년 만에 컴백한다. 아니 김추자 씨 네. 얘기가 나오니까 한 분이 약간 좀 안절부절하는 분이 계세요.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조끼를 입고 계신 두 분 중에 한 분이에요. 아무렇지도 않은데. 얼굴 빨개지셨어요. 박일남 씨 원래 얼굴 색깔이 그러세요? 아니요, 안 그래요. 김추자 씨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많으시겠죠? 아니요, 별로 없어요. 자 컴백 소식만으로도 수많은 남성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그녀입니다. 네. 오늘의 대찬 인생은 바로 김추자 씨입니다. 늦기 전에 늦기 전에 빨리 돌아와 주오 내 마음 모두 그대 생각넘 19에 데뷔해서 일찍 하셨던 거네요. 그러네요. 네. 33년 네. 만에 컴백이면 강산이 3번 세 번. 바뀐 세월인데요. 네, 네. 아직도 이렇게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그 섹시한 외모 때문이겠죠? 그럼요. 섹시 코드라는 게 화면에서 이렇게 본격적으로 비추기가 어려운 과거 시절이에요. 네. 그러니까 김추자 이전에도 이금희라고 기다릴 미스터김은 심각했기는 크지만 그래도 미스터김은 마음씨 그만이래요.
격렬한. 기다리 미스터 김은. 근데 그 이금희를 보면서 우리는 신나했지 뭔가 마음속에 은밀한 이게 싹 트질 않았는데 바로 김추자는 흔히 말하는 섹스 코드의 전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의 그 욕망들 이런 것들이 투사되면서 김추자 동작 하나하나 그가 부르는 노래의 가사들이 사람들에게 마음을 설레게 했어요. 그리고 김치자 씨가 그때 우리 패션이 골반 바지 시대예요. 판타론 골반 바지 그리고 와이셔츠를 이렇게 딱 달라붙게 입는 그런 거였었는데 그때 여자들이 그 콜셋을 이렇게 입어야지 이렇게 살이 흔들리는 건 지금도 싫어하잖아요. 근데 그때 김치자 씨는 온몸에 살이 흔들렸어요. 이렇게 얼굴도 통통한 얼굴이죠. 그리고 입술도 이렇게 튀어나온 입술이고 입술, 얼굴, 가슴, 뱃살. 그게 같이 흔들리는 그런 뱃살이 흔들리는데. 그쵸.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게 육감적이라는 건 저런 몸매다. 그러니까 사실 김추자 씨가 육감적인 1호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한 섹시 코드다 이렇게 얘기하고 네. 뭐 대단한 외모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사실은 상상하는 게 요즘에 그 걸그룹들 생각하는 것처럼 아주 완벽하고 조그만 얼굴에 그리고 뭐 인형 같은 하늘하늘한 다리. 인형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그쵸. 김추자 씨는 그냥 딱 서 있으면 그냥 존재감이 느껴지는데 적당한 살집이 있었고 그 적당한 살집이 전체적으로 보면 야 이거 굉장히 글래머스하다. 이 김추자는 신선하다는 걸 넘어서 폭발적인 충격 이런 걸로 표현하기가 아마 딱 좋았을 실제로 거예요. 보셨을 때 진짜 그 송도순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다 움직입니까? 정도가 아닙니다. 아니 머리카락도 움직이고 다 움직여요? 네. 동국대학교 연극영화과 출신이에요. 네. 근데 보통 때 처음 신입생 환영회 할 때는 그냥 통통한 어떤 애가 있었대요. 근데 이제 무대로 노래를 하라고 그래서 내보냈대요. 근데 완전 학교가 뒤집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노래를 하는데 딴 애가 나와가지고 하는 것 같더래요. 어떻게 보면 원조 군통령이에요. 군통령이요? 그러니까 그 남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 제일 군대. 그 확실한 데가 군대지 않습니까? 네. 군대에서는 김추자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김추자 씨의 제목으로 그대로 영화가 된 거지만 님은 먼 곳에라는 영화 기억하시죠? 네. 그 영화 보면은 수혜. 그 수혜 씨가 예, 예. 베트남에 가서 베트남 노래를 가서. 부른 게 누구 노래를 부릅니까? 김추자 노래를 부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군대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제 이런 느낌들이 바로 어떻게 보면 여성을 보는데 아주 싱싱하게 살아있는 여성을 본다. 그 느낌 때문에 더더욱 남자들한테 확실하게 어필을 근데 했지 지금 자꾸 않습니까? 남자 얘기만 하셨는데 김추자 씨는 여자가 보기에도 굉장히 매력적인 그렇죠. 분이 아니었나 싶은데 네. 김경희 기자님이 완전 열렬 팬이셨다면서요? 정말 매료됐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네. 그분이 이제 뭐 송도순 씨도 말씀하셨지만 좀 통통하잖아요. 근데 그 무대 위에 올라가서 그 몸을 흔들면 네, 그 너무 예뻤어요. 몸이 전체적으로 나 정말 섹시하지 않니? 라고 그렇죠. 주장하는 것 같은. 섹시함을 온몸으로 내뿜는 그렇죠. 한들 무엇 하나 지난 날이여 근데 그 아무리 섹시한 여자들도 네. 그렇게 거침없이 과감하게 저돌적으로 자기의 섹시함을 보여주기가 쉽지 그렇죠. 않잖아요. 시대가 하면서 시대였고. 자기가 쑥스러워하면은 좀 지저분해 보일 수 있잖아요. 근데 정말 그걸 즐긴다 그럴까? 이렇게 우리 모두 같이 막 이렇게 흥분하게 되는 그런. 근데 그런 거였어요. 거는 정말 타고나야지. 그쵸. 저 같은 그러니까- 사람은 이런 잠옷을 입어도 섹시한 거리가 아니 보이는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가만히 있는데도 네, 이렇게 네. 뭐 발산하는 에너지, 기 같은 게 있잖아요. 네. 근데 김추자 시절에 얌전해야만 됐었어요. 몸을 흔든다는 행위가 무대에서 그다지 그렇게 익숙치 않은 풍경이었는데 네네. 김추자 씨는 참 대학 시절에 그렇게 세련된 여자가 아니었대나 그 얘기도 굉장히 신기했었어요. 네, 그랬대요. 저는 어디 별나라 같은 데서 이미 모든 사람을 매료시키는 기량을 다 익숙하게 했다가 짠 하고 나타났다고 생각했는데 자기를 스스로 만든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섹스 다이너마이트라는 별명이 진짜 많네요. 그렇죠. 그 사람만 움직여 다니면 그 안에서 뚝뚝 떨어지는 그런 섹시 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섹시 다이너마이트다라고 하는 얘기를 김추자 씨한테 붙여도 네. 전혀 아깝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게 그분만 무대에 서면 섹시하다. 정말 매력적이다. 이렇게 느끼니까. 원초적이었나요? 약간 그쵸. 원초적 섹시함? 그렇죠. 바로 가공되지 않은. 본능이 자꾸 이렇게 그 뭐 밖으로 표출돼야 될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같이 좀 이성을 좀 이렇게 내려놔야 될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을 갖게 근데 우리 했던 오늘 거예요. 참 이상한 방송하는 것 같아요. 원초적이고 본능적이고 성격적이고 흔들리고 지금 뭐 얘기하는 걸 다 들으니까 어떻게 보면 1970년대 최고의 섹시스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분이 데뷔할 때부터 섹시했었나요? 그래서 데뷔할 때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은 게요. 네. 그 데뷔 무대를 연출했던 원로 PD의 말씀을 들어봤더니 네. 처음에 봤을 때는 그 머리도 막 부시시하고 화장기도 별로 없었고 게다가 그 하얀색 운동화를 신고 왔었대요. 근데 이제 저런 여자애가 어떻게 노래를 부를 수 있겠나 싶었는데 무대 올라갔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주 육감적인 무대면을 선보이는 바람에 깜짝 놀라서 뜨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그 뭐 몸매도 몸매지만 그 김추자 씨만의 어떤 패션이 있었잖아요. 그죠. 혹시 기억나는 김추자 씨 패션 그럼요. 있으세요? 그 무렵에 나팔바지가 유행했어요. 저 초등학교 한사람, 때 한사람. 나팔바지를 네. 입었거든요. 이 김추자 씨가 엉덩이 라인이 그냥 꽉 끼는 나팔바지를 입고 나오셨죠. 골반 바지 이거. 그렇죠, 그렇죠. 나팔바지를 입고 지금은 좌변기가 있지만 예전에는 그쵸. 앉아서 일을 봤잖아요. 바지 실을 다 묻혔다니까요. 오늘 정말 오늘 방송이 고품격 고품격 있는 배찬 사실 인생. 그대로. 아니 뭐 아이가 뭘 압니까? 바지를 입고 어쩌지 못하기 때문에. 상황은 어쩔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뭐 어른을 떠나서 아이까지도 다 그 옷을 입을 만큼 그쵸. 그랬었죠. 지금 저 어른들이 사진 한번 보면 보죠. 그렇죠. 그게 저렇게 와이셔츠 같은 거를 좀 걷었잖아요. 저 와이셔츠를 우리는 단추를 여기 채우잖아. 김추자 씨는 여기까지 풀러. 그러면 거의 보여요. 가슴골이랑 가슴 보이고 그때 지금 저 사진은요, 저 시스타의 효린 씨하고 비슷해요, 느낌이. 그렇죠. 저분은 그 옷들이 노래를 표현하기 위해서 다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과감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가 음악적인 또 그렇게 음악이 갔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지금 저게 옆선이 살짝 보이는데 가슴 쪽을 푼 것 같거든요. 아니 와이셔츠 이만큼 거기가 지금 풀었다니까요. 보이지는 않아요. 예. 네. 그렇게 가슴살을 풀르니까 네. 그때는 보통 사람은 그러지 않았었어요. 근데 쫙 풀렀는데 그게 멋있더라고요. 지금 이 사진이 아까 익선 씨가 얘기하신 긴 옆에. 바로 저거죠. 그리고 저 표정 좀 보세요. 표정이 입술을 모으면서 툭 튀어나오면서 볼 살하고 어깨 살하고 있는데 밉지 않잖아요. 김영 이사님은 뭐 기억나는 패션 없으세요? 아니 뭐 지금 저, 나옵니다. 사진에 나오는 건데 저 표정 좀 봐. 타이트하게 상의를 입고 네. 앞에를 풀어놓고. 풀고 골반 바지 아까 맞아, 말씀하셨는데 골반 바지. 그 안으로 상의를 넣고 끼게. 거기에 이제 두건이 나옵니다. 그래. 센스 있게 두건을 쓰고 근데 진짜 저는 뭐 한 번도 뵌 적은 없지만 네. 통통하셨네요. 보니까요. 네. 그 원조 패셔니스타 같아요. 그죠. 처음에 그 엉덩이 보였던 사진은 요즘 가수의 카라 엉덩이 춤이 연상이 되고 네. 또 약간 그 옆에 트임 있는 거는 요즘에 걸스데이라는 그룹이 그런 의상을 입고 무대에 서거든요. 그리고 아니, 단추 푸는 건 요즘에 좀 김희애 씨가 드라마에서 그 셔츠를 2개 좀 풀러가지고 의상을 보이는데 거의 뭐 한 30년 전 모습이 지금이랑 거의 흡사한 것 근데 같아요. 사실 중요한 건 저 시대가 아니 그러니까 시대가 있잖아요. 아 김추자 씨 패션이 멋있네. 네. 그런데 우리 배경을 보면 굉장히 희한한 거예요. 지금 저 정도 머리는 길 가면 그대로 붙들려서 장발이 단속해서 가위로 잘리던 시절이라고. 그랬겠죠. 여자들은 경찰이 저 무릎이 몇 센치인지 치마 길이 재갖고 그쵸. 저 유치원 가두던 시절이에요. 네네네. 그때 저런 파격을 할 수 있었다는 게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히피 패션들이 저때 유행을 했었잖아요. 네. 그 히피 패션의 흐름 속에 있어요. 두건 같은 경우는 상징이에요. 두건은 맞아. 거의. 그러니까 그 보면은 왜 우리가 문화적 충격이다 이런 얘기를 하냐면 어디서 진짜 뭐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이상한 걸 한 게 아니라 이분 나름대로는 굉장히 연구를 하셨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저 정도의 파격이면은 그 당시 어른들이 봤을 우리 때 아버지는 김추자만 나오면 에이 말세야로 나가셨어요. 아, 그러셨을 근데 것 같아요. 나는 그냥 텔레비 쪽으로 들어가고 싶었어요. 너무 멋있어갖고. 그 젊은 층은 따라하고 싶었고 어른들이 네네. 보기엔 야 세상 놀래고 말세다 이런 그쵸. 생각들을 하시고 그리고 좀 흔들어.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버님께서 여러 어르신들이 있는 상태에서 TV를 보셨던 거예요. 네. 김추자가 나왔어요. 슬쩍 돌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자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보는 코드는 이미자다. 그다음에 젊은 아버님도 그때는 그래도 젊은 시기였으니까 김추자를 보시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그 채널을 돌릴 수밖에 없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말세다에 들어가 있지 않나. 그러면 제가 이제 음악성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김추자 씨가 섹시하고 뭐 옷도 잘 입어서 인기가 있었던 게 아니라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노래를 정말 잘했잖아요. 지금 들어봐도 음색이 굉장히 특이하고 정말 개성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제작자신데 강승호 씨가 보시기엔 어떠셨어요? 그 당시에는 조미미 씨나 이미자 씨 이런 분들 간드러지게 부르고 근데 지금 김추자 씨 목소리는 허스키하거든요, 저처럼. 그리고 파워풀하게 부르고 소울적으로 부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을 때 다른 거잖아요. 잊어줘
걸 접한다는 것 자체가 젊은 층에서는 획기적인 거죠. 매일 듣던 노래가 아닌 걸 갖고 나왔을 때, 그리고 의상 뭐 여러 가지 했을 때 가창력이 또 나쁘신 분이 아니고 엄청나게 좋으신 분이니까 뭐 대단하신 분이죠. 파워가. 파워는 그 확실히 저기 덩치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근데 그 파워가 예. 사실은 창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창을 하셨어요? 실제로 이분이 고등학교 때 지역 노래자랑에서 네. 수신가를 불러요. 그래요? 그래서 그 수신가를 불러갖고 3위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게 정통에서 배웠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창의 바탕이 있고 네. 그리고 또 신중현 씨가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어서 그런 창을 잘 활용을 해요 또. 근데 이 창의 느낌이 가창력도 있지만 굉장히 끈적끈적한 한의 정서가 들어있잖아요. 네. 소울 하는데 이렇게 안성맞춤인 게 없는 거죠. 그 창의 수준은 어땠냐면 그때 당시에 이응관 명창이라고 극찬을 하셨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분이요? 창으로도 아마 일가를 이뤘을 수 있는 그런 토대가 있었다. 김추자 씨가 창하셨다는 얘기는 오늘 좀 처음 들었는데 네네. 그럼 데뷔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고 기자님? 대학교 2학년 때였어요. 예. 그 신중현 선생님을 찾아가서 이제 곡을 달라라고 했는데 그때 이제 신중현 선생님이 그때 펄시스터즈 성공으로 한참 잘 나가시던 때였는데 처음 만났을 때 이제 김상희 씨 노래를 만들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잘 모르는 애가 와서 앉아 있으니까 제가 누군가 하고 있는데 거의 한 달 동안을 매일 사무실 찾아갔다고 합니다. 저기 그래서 한 달 후에 그 직접 기타를 들고 음색을 들어봤는데 그냥 트로트 음색인 줄 알았더니 거기에 좀 현대적인 목소리가 들어갔다. 굉장히 독특하다. 이렇게 나중에 신중현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곡을 주셔가지고 데뷔를 하게 됐죠. 그 늦기 전에가 약간 창 네. 같지 않나요? 처음에는 아주 경쾌하게 시작하다가 네. 중간에 타령조로 좀 그 톤이 바뀌어요. 근데 음악이 굉장히 독특해요. 네. 근데 그 늦기 전에가 김추자 씨의 그 창을 했던 경력하고 잘 그 맞아 음색하고. 들어가서 네. 대박이 난 거예요. 저 흔들지 않아요. 맞아. 헤어스타일도 저기 독특한 것 같다. 그 시절에 저런 헤어스타일이 없었어요. 이게 사자머리라고 있었어요. 하여튼 무용단보다 더 잘 흔들었어. 저렇게 흔든다니까? 패션 감각이 대단하잖아요. 벨트 보세요. 벨트를 그러니까. 저 당시에 저렇게 내려서 할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골반 바지 위에다 저렇게 했어요. 내 마음도 다시는 찾을 수 없어요. 아, 이거 봐라. 네 느낌이. 맞아요. 진짜 근데 저 어릴 때부터 기억이 나요. 저게 TBC 무용단들이 그때 내 친구가 무용단에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무용단에보다 김추자 씨가 잘 춘대요. 그래서 그 무용 가르치는 선생님이 맨날 야단쳤대요. 무용단한테. 김추자만 가수만도 못하냐고. 근데 어떻게 그렇게 저렇게 잘하는데.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르신 어느 부분이 판소리인지 찾아내셨어요? 저는 보니까 마지막에 다시 찾을 수 없어요. 약간 그 부분이 근데 정말 이 흥이 나서 노래 부르시는 게 본인이 진짜 좋아서 하는 것 같아요. 늦기 전에 쭉 뽑으시는 게 아마 창을 하셔서 네. 그러시지 않았나 싶은데 예.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곡이 바로 님은 먼 곳에가 아닌가 싶어요. 예. 사실은 늦기 전에로 데뷔를 했지만요. 거의 1년 가까이 그렇게 큰 성공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파격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늦기 전에 한 다음에 박자가 바뀌잖아요. 변박이 되고 예. 또 그 변박된 게 다시 또 돌아와가지고 또 리듬이 또 바뀌어요. 이전에 빨리 돌아와 주오. 내 마음 모두 그대 생각나. 이런 걸 그냥 일반적인 대중들이 지금도 사실 쫓아가기 세련되다 어려워. 이런데 그때 어떻게 쫓아갑니까? 트로트로 뽕짝뽕짝 끊어져야 이게 귀에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늦기 전에 하고 월남에서 돌아온 김상사 정도 이외에는 알려지지도 않고 다 묻혀버렸을 때 그래서 절망하고 있을 때 님은 먼 곳에가 터집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대박을 내요. 그래서 그 님은 먼 곳에가 드디어 김추자를 탑스타로 올려놨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신중현 씨도 한번 펄시스터즈로 이제 대박을 내고 난 다음에 김추자에서 이거 뭐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계속적으로 실험을 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하게 된 거죠. 곡으로 처음부터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요. 드라마 주제가 맞아요. 곡이에요. 그래서 드라마가 만들어지고
님은 먼 곳에라는 드라마가 만들어져가지고 그 드라마 쪽에서는 TBC에서 신중현 씨에게 곡을 부탁한 거지. 그게 너무 극작은 나머지 누가 부르기로 했느냐, 패티김이 부르기로 해서 거기에 맞춰서 작곡을 해서 갔는데 패티김이 연락이 안 된 거죠. 패티김 씨가 땀을 치고 아니 해야죠. 패티김 씨 그 증언 기록을 봤는데 네. 어떻게 내가 이런 노래를 부르냐 그랬대요. 가사 내용을 그랬대요? 보고 뭐 돈 주고 마음 주고 꿈도 주고인가? 마음 주고 눈물 주고 꿈도 주고 뭐 그러잖아요. 그런 게 걸렸던 모양이라. 패티김 씨는 아주 시적으로 형성화된 가사를 많이 부르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나중에 꽤 세월이 지난 다음에 패티김 씨도 자기가 취입을 했대죠. 아, 이 노래를요? 그런데 또 했대요. 신중현 씨는 또 다르게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 곡을 취입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일단 녹음을 해야 드라마가 나가잖아요. 근데 이틀밖에 시간이 없었답니다. 이 지금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그때 당시에 그래서 원래 부르기로 했던 패티김 씨는 뭐 하고 있었냐면 공연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거기서 공연하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연락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PD가 난리가 난 거죠.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자, 그러면 내가 책임지고 그 가수 신인 가수를 하나 쓰겠다. 괜찮냐? 허락받고 그다음부터 김추자 씨를 반나절 동안 찾아서 데리고 와서 반나절을 밤새서 녹음을 연습을 시키고 그다음에 취입한 다음에 따끈따끈한 걸 가져가서 드라마 들어오기 전에 딱 왔는데 그게 대박이야. 근데 요즘에도 왜 그 드라마 캐스팅하는 데 있어서 배우들끼리 운명이 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죠. 맞아요. 그 당시에도 그런 사건이 있었네요. 자, 그래서 김추자 씨의 대표곡 님은 먼 곳에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멋있다. 멋있다. 눈으로 다 예. 얘기해. 지금 저는요, 뭘로 느끼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눈으로. 저 가수의 그 눈빛을 보면서 김추자 씨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생각? 님은 먼 곳에 눈을 이렇게 응시하시는데 먼 곳에 가기만 하면 죽여버리겠다. 먼 곳에 갔다는 가사를 갔는데 이미 갔는데도 가면 죽인다는 걸 느꼈죠. 박미선 씨 방금 들은 노래 제목이 뭐였죠? 님은 님은 뭐 먼 이거 곳에. 아니죠. 아니에요? 님은 먼 곳에. 완전 김추자 발음이 있어. 그렇죠. 말할 걸 그랬지. 이거 누가 시켰겠냐고. 그쵸. 필이죠, 필. 스타일은 가르쳐서 안 돼요. 요새는 제작할 때 그러거든요. 발음에 대한 걸 되게 많이 신경 쓰거든요. 그렇죠. 전달력이 잘 안 되고 사투리 형태로 노래하는 걸 되게 싫어하니까. 그러니까 아마 김추자 씨 지금 만약에 누구한테 가서 사사받거나 하는 곡 받으러 갔으면 많이 혼났을 거예요. 아니 근데 사실 박일남 씨도 굉장히 발음 정확하게 따박따박 부르갈 때에 순 지금 그렇게 늘 정확하게 부르시던 분이라 저 후배지만 저런 식으로 발음해서 노래하는 가수 보면 좀 신선하셨겠는데요? 김추자 씨는 그 데뷔할 때부터 이 아주 센세이션을 했는데 스테이지면을 바꿔놨잖아요. 그다음 우리 가수들은 가만히 얌전히 나가서 저도 서서 부르고 가만히 서서 부르는데 그게 아주 얌전하게 부르고 좋았는데 이 김추자 씨가 확 바꿔놨잖아요. 그쵸. 자기 소개하는 순간부터 걸음걸이도 화려한 남달라요. 걸음걸이다. 터벅터벅 걷는 것 같은데 리듬에 딱 맞고 맞아요.
그러니까 아까 무용수보다 춤을 잘 춘다 그랬잖아요. 춤 잘 춘대요. 그러니까 춤뿐이 아니고 노래는 뭐 그 가창력 따라가는 사람 지금도 없고 그러니까 발음이 뭐 어떻고 저떻고 해도 전달만 되면 되니까 전달이 잘 돼요. 자기만의 특이한 억양을 가지고 특이한 율동으로 그 노랫말을 잘 전달하는 그쵸. 가수였어요. 아니 춤 동작이 크세요. 아까 늦기 전에 느끼셨겠지만은 템포가 느린 곡인데 거기서 이렇게 흔드시잖아요. 동작이 다른 가수들 유난히 컸고 카메라를 노려보시잖아요. 그렇죠. 막 노려보면서 카메라를 보고 이렇게 일로 와 이런 표정으로 게다가 동선 없이 필대로 그 춤을 추잖아요. 지금은 뭐 우리 아이돌들은 앞으로 2스텝, 뒤로 3스텝, 그리고 360도 돌고 넘어지고 이걸 다 계산하는데 그냥 필대로 가니까 그러니까 안무를 짜서 하는 춤 같진 않더라고요. 아니 자기가 한대요. 나온 대로 하는 그냥 거야. 필대로 자기가 한대요. 자기가. 그건 느낌대로. 저거 봐라 또 촌대로. 늘 저 파마를 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저게 사자머리라고 유행을 했었어요. 저건 김추자밖에 못 입어. 객석이 다 남자네요. 네, 그럼요. 굉장히 컬러풀하게. 아니, 나만 봐 그러는 것 같아요. 딴 데 저런 보지 옷을 마. 입으면 저 옷이 맞고 또 까만 옷을 입으면 또 까만 옷이 맞아요. 야, 보라색 옷 이거는. 레깅스 아닌가요? 지금 아니 입으신 그냥 게? 스타킹. 진짜 뒤에 무용단이 안 보이네요. 무용단의 식세 할 필요가 없다니까. 무용단은 더 잘 추니까. 예. 지금 보니까 좀 무용단하고 이분하고 춤이 좀 언밸런스하게 돼요. 뒤에 있는 분들은 저기 그 그냥. 고전 무용하고 있어요. 클래식 이러고 있는데 저분 앞에서 아니 근데 김추자는 음악을 탄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무용하시는 분이 몸에서 나오는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근데 그렇게 몸에서 나와서 이게 리듬을 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신중현 씨가 김추자 씨를 표현을 할 때 네. 춤과 노래가 따라가지 않는다. 그냥 그야말로 김추자 씨는 움직이는 것에서부터 노래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움직이지 않으면 노래를 못 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게 하나예요. 하나의 세트인 컨텐츠가 딱 돼버리는 거니까. 김추자 춤 노래가 하나다.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세상의 다른 음악들을 배우고 몸에 익어서 그것이 저절로 표현이 됐는데 우리한테는 게 충격이었던 거죠. 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거는 타고났다. 타고난 몸의 거지. 사이가 우러나오는 거다라고 그쵸. 했는데 김 기자님 진짜로 춤을 배운 적이 한 번도 없는 겁니까? 김추자 씨가 예. 그 응원단장도 했었대요. 그리고 학교 때 기계 체조도 했고 배드민턴 선수도 배드민턴 했고. 몸을 좀 쓰셨군요. 운동신경도 발달해 있고 또 이제 타고난 리듬감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그냥 자연스럽게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워낙 타고난 그 리듬감에다가 몸도 좀 쓰실 줄 알고. 네. 근데 저 정도의 어떤 그 섹시함과 노래도 잘하시고 멋지시고 그러면 TV 옆에서 남편들하고 아내들하고 좀 많이 싸웠을 것 같아요. TV 못 보게. 예. 김추자 보려고 남편이 하면 여보 딴 데 보자고요. 아니, 제가 증언할 수 있었는데 그 굉장히 자주 했었어요. 김추자 씨 전성기 때인데 토요일 날 가령 쇼쇼쇼 같은 프로를 아예 통으로 김추자 쇼를 만들었었어요. 그리고 그날 무척들 기다려갖고 맞아요. 사실은 가족끼리 보기에 민망했어요. 좀 그런 게 있어. 근데 뭐라 척하고들 보는 거야. 네. 그러니까 오죽하면 김추자 씨 보고 돌부처도 불러 세운다고 그러잖아요. 아, 그래요? 어떻게 세우는 거죠? 돌부처를 불러 세운다. 내가 이렇게 세운다고 그랬어요? 네, 등 돌린 돌부처를 돌려 세운다. 제가 큰 실수할 뻔했어요. 돌려를 빼가지고. 그래, 어쨌거나 이 김추자 씨가 섹시 스타다 보니까 네. 또 그와 관련된 루머들이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뭘 또 조사해갖고. 가장 대표적인 게, 야, 이 얘기, 아니, 이 얘기 또 좀 불안합니다. 네, 지금 뭔데, 상황 뭔데. 자체가. 노팬티 설이 있더라고요. 아 그게 예. 옷이 딱 붙잖아요. 네. 그러니까 붙으니까 이렇게 속에 옷을 입으면 이렇게 속옷 선이 생기는데 네. 진짜 그러고 보니까 선이 없었어. 하기 전에 어떻게 해서 이런 로고가 생기는지 그게 없으니까. 네. 아니, 강희 원장님 아세요? 예를 들면 이제 빡 끼는 그 판탈론 바지를 입었는데 팬티 선이 보이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혹시 팬티를 입지 않았나. 근데 또 마침 공연 중에 어떤 그 남자 관객이 네. 바지 입었는데 노팬티다 이러기 말이 안 되죠. 그런데 난리가 났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쇼 같은 거 하다가 김추자 씨가 그
대한극장에서 그때 쇼할 때 리사이틀. 왜 이렇게 끈이 가는 드레스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떨어진 일이 진짜로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진짜요? 네 그게 뚝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끊어진 거죠. 그래가지고 뭐 김추자 뭐 다 봤다 어쨌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성우실에서 배한성 씨가 제일 먼저 그다음 쇼를 보러 갔잖아요. 근데 그때 끈이 안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는데 그 쇼가 비싸. 분해가지고 비싼 걸 괜히 갖다 이거야. 그래서 생각나요. 그림에서도 보셨지만 이 셔츠를 좀 남방을 셔츠를 한 2개 정도 남보다 좀 몇 개 더 풀르잖아요. 2개 아니야. 더 많이 풀러. 아, 그런 거야? 그러면 옆에서 이렇게 보면 옆에서 보면 보일 것 같거든. 근데 실제로 인터뷰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있어요. 그건 뭐 기자분들도 다 잘 아시겠지만 난 답답한 걸 못 참는다. 그래서 나는 절대 브레이저도 안 한다. 그러니까 뭐 혼자 있을 때나 이럴 때 브레이저를 안 하고 코르셋은 절대 하지 않는다. 그런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네, 안 한다고. 이것은 그냥 그대로 와전이 될 수 있는 그런 소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공연할 때도 브레이저를 안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가서 가슴이 노출됐네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게끔 근데 한 거고. 그런 노출이나 이런 거에 별로 신경 안 쓰셨을 것 같아요. 근데 노출된 건 사실이라고 들었거든요. 사실이에요, 그거는. 근데 본인은 정작 이 끊어졌는지 네. 보였는지 신경 쓸 겨를이 없이 그쵸. 완전히 몰입했다는 거예요.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공연에 몰입을 하니까 몰랐던 거죠. 네. 자, 본인이. 노출설의 진실은 과연 뭘까요? 의도가 있었던 걸까요, 박일남 씨? 아니요. 아세요? 그 또 빨개졌어, 얼굴이. 아니 뭐 아까 노 팬티 노 브라 그러는데 이 가수가 우리나라 가수뿐 아니고 예. 남자들도 여름에 그 얇은 옷을 입게 되면은 네. 이게 노 팬티 촬영을 해요. 안 보이니까 뭐 위에 바지를 입고 하니까. 사실이라는 얘기인가요? 아니 근데 이렇게 뭐 의도적으로 끈을 풀고 이런 성격이 아닙니다. 아니, 의도적으로 아니었을 거야. 그리고 의도적으로는 아니다. 이거 뭐 노 팬티다 노 브라다 이런 게 뭐 룸에 신경 쓰는 사람도 아니고 네네네. 아니 개의치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고 네네네. 무대에서 아주 그 열정적으로 네, 하다가 춤추다가 끊어질 때. 심지어 또 그 다음 그 루머를 살펴보면 간첩설도 있었어요. 유명했었죠. 유명하잖아요. 예, 손동작이 북한에 보내는 수신호다. 밀려오는 파도만이 발밑을 적시네. 손이 예. 참 이뻤어.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뭐 몸동작, 손동작 하나하나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을 텐데 특히 김추자 씨한테 열애설이 많았어요, 현 기자님. 특히 그 이봉조 씨도 네. 좀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그런 얘기가 굳세게 많이 돌아다녔고요. 네. 그 바람에 원래 이봉조 씨가 무인도라는 곡을 작곡해서 맞아요. 칠레 국제가요제에 이 김추자하고 같이 가기로 됐어요. 네. 근데 그걸 눈치챈 현미 분이 씨. 바로 그 부인이었던 현미 씨. 그래가지고 여자로서의 그 육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소문도 많이 돌아다니니까 급급한데 해가지고 할 수 없이 정훈이. 정훈이. 추자 양은 진짜 아까운 가수였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여자들끼리 봐도 굉장히 그 이글이글하고 섹시하고 노래도 잘했고. 근데 이봉조 씨가 내가 여기서 분명히 얘기한 바람 피워서 내가 이혼한 줄 알아 그게 아니거든. 우리는 본 그 가정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소문이 많이 났었어요. 그쵸. 그 당시에. 소문이 많이 났었습니까? 그럼요. 네. 그쵸. 노래를 하고 예술을 하고 작품을 하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는 약간 그 규범을 어긋나는 행동이 있기도 하고 말이에요. 그런 거에 대해서 대중의 시선이 좀 관대해졌으면 좋겠다. 네. 분명히 김추자 씨의 인생이 남들처럼 이렇게 순탄하지 않았는데 그걸 누가 비난할 수 있냔 말이죠. 가수인 그녀 청춘기의 숱한 곡절의 하나인 거죠. 그러면 이분한테 이걸 안 물어볼 수는 없겠네요. 그러네요. 예. 저희가 이제 스케일들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가장 가까운 분이 바로 박일남 씨세요. 지금부터 어쩔 수 없이 박일남 씨에게 좀 많은 걸 물어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추자 씨랑 어떤 관계셨죠? 아 그걸 좀 얘기 길게 해도 돼요? 사실대로 얘기하려면 내가 다 털어놓을 거야. 남들이 딱 오해의 애인처럼 보인다. 그쵸. 박일남 씨의 스타일이 곡주가 들어갔다 하면 액션파지.
그것만 얘기해주세요. 구체로 진도가 어디까지 나와요? 당연히 해야지 이렇게. 사실 김수현 씨는 피해자거든.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건데 김추자 씨가 그 이제 데뷔해서 첫 공연을 저랑 같이 갔어요. 네. 열차 안에서 저 앞에 오더니 후배가 이제 선배한테 오는 겁니다. 와가지고 고3 때 춘천 극장에 공연을 왔는데 우리들이 그럼 남진 씨도 오고 나훈아 씨도 오고 이상일 씨도 이미자 씨도 다 왔어요. 네. 그런데 이 분장실 쭉 앉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사인을 받으러 왔어. 지가 받대. 근데 쭉 받았는데 제가 맨 끝에 앉아 있는데 다 받았는데 저한테 오니까 야 임마 학생이 무슨 사인이야 가 그러더래요 제가. 매몰차게. 네, 그래서 그랬을 거야. 너 이놈 내가 가수가 돼서 꼭 복수한다 그랬대. 그리고 가수가 됐잖아요. 진짜 됐죠. 그때는 제가 이제 학생이었죠 대학생인데 마침 또 이제 또 학교 후배라. 그래서 가까워졌죠 이제. 가까워질 수 있는 절호의 동기가 생겼네요. 그 지가 만들어 줬지. 그런데 이 김추자 씨는 그 같이 차를 마시고 이래도 남들이 딱 오해하기 좋게 해요.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항상 웃어요. 웃고 모든 긍정적이고 남이 얘기하면 끝까지 듣고 까깔도 웃고. 그러니까 나이 보니까 애인처럼 보인다. 그렇죠. 그리고 유난히 자주 만났단 말이에요. 또 선배인 저하고. 매일 만난다는 얘기네요. 뭐 거의 매일 봤다고. 그러면 스캔들이 사실이었네요? 예? 본인 입으로 다 얘기해 놓으시고 갑자기 아니 근데 처음 듣는 얘기냐는 저는. 그건 스캔들이 아니고 혼자 그러면 선후배 간에 그 아름다운 우정이지. 우정이었어요? 아니면 짝사랑이셨어요? 아니, 마음대로 생각해.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연정이고 연정이요? 겉으로 보면 우정이고. 그렇게 참 멋있는 후배 가수를 짝사랑하면 예뻐하죠. 바보지 그것도 그쵸. 남자들. 그렇잖아요. 예. 그것도 그 공연도 같이 하고 그랬거든. 그러면 끝나고 이제 그 옛날엔 전기구이 통닭이 유명했어. 아, 맞아요. 네. 그것도 들었고 통닭. 또 그 정종도 한 잔씩 하고 그랬어요. 술도 잘했어요. 건강하니까. 건강하니까. 또 가신 곳이 어디세요, 같이? 그 확실히 적어서 내가 이메일을 보냈다. 안 넘어가시는데? 그리고 보면은 같이 있으면 좋아하지 않을 수 없는 스타일의 여자예요. 아니 여자들도 좋아했어요. 그것만 얘기해주세요. 구체로 진도가 어디까지 나와요? 진도가 같이 정종까지 마시는 사이고. 정종까지만? 러브샷을 했습니까? 네? 러브샷. 그때 정정 러브샷이 러브샷. 그건 당연히 해야지 이렇게. 러브샷까지 가셨어요. 선후배가 러브샷도 안 해. 아니 박일남 씨의 스타일이 술을 안 먹었을 때는 참 새색시처럼 얌전해. 근데 일단 곡주가 들어갔다 하면은 액션파지. 세게 나오시는구나. 액션파. 이제 더 이상 설명을 안 할게요. 러브샷 한 다음에 또 안주로. 감사합니다, 기자님.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김추자 씨가 그런 루머의 좀 피해자인 것 같은데 유난히 루머가 끊기지 않았던 이유는 뭘까요? 근데 김추자는 그야말로 속옷을 입었네 안 입었네 하나가 사람들이 재밌는 입담거리가 되듯이 그녀의 동작, 표정, 인간관계 모든 게 대중의 관심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하느라고 얘기하고 좋아하느라고 얘기하고 뭐 그런 대상이라고 봐요. 화제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이 있잖아. 섹스 심볼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저 사람은 심벌이야, 아이콘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대상들은 항상 양쪽이 따라다녀요. 한쪽은 목숨 걸고 막 좋아하는 사람들, 사람. 거의 뭐 스토커처럼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완전 안티들이 생겨요. 그럼 사랑이 미움돼요. 그리고 그 똑같은 팬이라고 해도 그 마음속에 이중적인 두 사람이 자라게 돼요. 한쪽으로는 그 사람만 보면 막 사랑스럽고 끌리게 돼요. 끌리고 막 이상한 욕구가 막 나오잖아요. 한쪽에는 그런 욕구를 나한테 불러일으켰으니까 쟤는 나쁜 애야. 이런 이중적인 태도가 있어요. 특히나 스타를 소비하는 그런 심리 중에 사랑하면서도 증오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특히 여성들은 이런 김추자 같은 존재를 봤을 때 얼마나 심했겠어요, 그게. 한편으로는 내가 저렇게 하고 싶거든요. 자기 마음속에도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절대 못하니까 남편부터 좀 단속하고 싶고 이러다 보면은 자기가 생각할 때 저 여자를 깎아내리는 것이 나한테는 더 이득이라고 생각하는. 그러면서 아주 공적인 적이 돼버리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루머가 생길 수밖에 없네요. 그런 대표적인 사람들이 섹스 심벌이라고 얘기 드는 사람들이에요. 마릴린 먼로도 그랬죠. 우리나라에서는 김한선 씨도 사실 그랬어요. 굉장히 심한 피해를 받은 사람이에요. 믿을 게 하나도 없는 말. 맞아. 그것도 아니 김한선 소문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 그런 대상들이 이렇게 너무나 대중들한테 그런 쪽으로
사랑을 받다 보니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리고 남자들도 헛소문을 내는 사람이 있어. 가장급 비슷하게 하는 네, 거죠. 아무 예. 사이도 아니야. 근데 저 혼자 좋아했다, 저 혼자 삐져가지고 괜히 심통을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좋아하지만 정종밖에 먹을 수 없었던 경우는 이제 두 분 말씀에 좀 공감을 하시겠어요. 예. 사실은 김추자 씨는 되게 귀여우셔. 오늘 녹화가 굉장히 길죠. 왜 이렇게 질질 끌어? 사실 김추자 씨는 노래 가수지만 피해자들은 그쵸. 악성 루머 이런 거 아까 뭐 물론 남자들 전부 다 온 나라 남자들이 좋아했어요. 예.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김추자 씨? 없지? 없어요. 그렇게 참 이쁘고 육감적이고 노래 잘하고 성격 좋고. 정말 성격 그렇게 털털하고. 정말 절대 그 인상 찌푸린 모습을 볼 수가 없었고 모든 말이 긍정적이고 그리고 웃음이 아주 이쁘고 까 웃어요. 깔깔깔깔 네. 지금도 앞에 김추자 씨랑 같이 계신 것 같으세요. 나가고. 네, 자 어쨌거나 저희가 그 네. 김추자 씨와 관련된 루머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이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김추자 씨가 펑크와 잠적이 많다는 설도 있는데 네, 강희룡 이거는 그냥 설인지. 네. 네, 아니요 이번 설이 아니고 진짜입니다. 아 이거 진짜입니까? 78년 6월에 김추자 씨가 네. 대한극장에서 서울 리사이트를 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대박이 나갔고요. 이제 지방 순회 공연을 하기로 잡혀 있었고요. 근데 세 번째 지방 공연 투어이 마산에서 잠적을 했습니다. 근데 당시 이제 핑계는 신문 기사에는 감기 아프다, 몸이 아프다. 그리고 잠적을 했는데 사실 김추자 씨가 이 사건 말고도 잠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때 네. 아무 이유 없이 그래요? 펑크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럼 근데 흔들렸어요. 당시에 공연 뭐 우리 박일남 씨가 잘 알지만은 지금 같은 공연 그 형태가 아니었어요. 서울에서 공연 6일간 1일 사회 공연에다가 또 지방을 또 가서 뛴다고요. 그러면 목도 쉬고요. 가수라는 게 목이 제일 중요한 건데 저절로 옵니다 병이 목.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통해서 피곤도 쌓이고 그러니까 좀 쉬기 위해서 그 매니저나 이런 분들이 잠시 쉬게도 하는 겁니다. 근데 또 있었잖아요. 일명 공연 도중 잠적 사건. 공연 도중에요? 공연을 하다가 사라져버린 어떤 건데요. 사건이었어요? 그게 김세레나 씨하고 이제 뭐 부딪혔던 사건으로 돼 있는데요. 엔딩 무대를 놓고 원래 이제 김추자 씨가 엔딩이었대요. 그랬겠지. 근데 김세레나 씨가 말하자면 치고 들어온 거죠. 선배잖아. 그래서 항의를 했는데 이게 통하지 않으니까 나 여기 있을 필요 없다. 그러면서 가버린 거예요. 정말 쿨하네요. 예. 근데 뭐 한간에 머리채를 쥐고 싸우고 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네네. 김추자 씨가 나중에 인터뷰를 통해서 그걸 밝혔어요. 머리채를 쥐고 싸울 뭐 그런 상황은 아니었고 화가 나서 화장품 상자를 발로 찼는데 그게 좀 와전된 것 같다. 그 중간에 그렇게 됐으면 징계도 좀 받았겠어요. 공연 도중에 잠적한 거는 이제 큰 사건이니까 네. 그때 이제 한국연예회라는 단체가 있었어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1년간 출연 금지. 너무 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재밌는 것은 이제 김세라 씨랑 같이 이제 네. 싸웠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정작 징계를 받은 거는 김추자 씨고 김세련은 안 받고요? 안 받으시고 아마 그래서 이제 사람들 얘기로는 선배라서 조금 약하게 해주고 김추자 씨 후배니까 징계를 세게 받은 게 아닌가 이렇게 네. 얘기를 했었습니다. 김추자 씨가 반발을 했죠. 김추자 씨 성격이 약간 불같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근데 그때만 해도 이제 자기 의견을 밝히는 게 쉽지 않았었는데 화가 많이 났었는지 인터뷰를 하면서 불만을 굉장히 많이 그 표시하셨었어요. 그래서 네. 그 한국연예회라는 데서도 1년을 3개월 줄인 다음에 좀 3개월 정도 쉬었다가 이제 복귀를 막 하셨죠. 연예계 정이네요. 박일남 씨, 정종 먹을 때 이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던가요? 아니, 정종 아세요, 이 그때 사건? 얘기 안 했는데 내막에 대해서. 이거 선배들이 질투를 많이 했어요. 예. 김추자 씨에 대해서. 네네. 그 뭐 정말 혜성같이 나타나가지고 그쵸. 인기를 독차지했으니까 그리고 모든 공연 무대에서 그 박수가. 퀴나를 했으니까 네, 엔딩을 장식했으니까 그런데 그 많이 질투하는 중에 김세련 씨가 좀 즉흥적이거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태클을 그런 모양인데 머리채 주고 싸우고 그런 스타일도 아니고 머리까지는 안 갔을 그러니까 거야. 공연을 안 하고 올라온 것은 김추자 씨의 독특한 성격입니다. 자신이 최고인 줄 안다. 나는 우리나라 가수들 중에 누구보다 노래를 더 잘하고 누구보다 더 춤을 잘 추고 내 온몸으로 노래하는 가수다고 자부심이 강했다고. 그건 중요한 거죠. 선배가
태클을 그러니까 하기 싫지. 그냥 와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불 같은 성격이 있네요. 아, 그건 뭐 좀 그런 것도 있어요. 자신감도 있고. 정경 있다가 갑자기 사라진 경우도 있습니까? 절대 그런 거 없었어요. 날이면 생각이 나네 언제 또다시 만날 수 있을까 김추자 씨 하면은 또 이 사건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1971년 12월 한국 연예계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죠. 소주병 테러 사건.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김 기자님? 굉장히 불행한 사건이었고 네네.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요. 김추자 씨 매니저가 김추자 씨하고 말다툼을 벌이다가 이제 욱하니까 소주병을 깨서 얼굴에 테러를 가한 사건이에요. 이 일로 김추자 씨는 백바늘 정도를 얼굴을 백바늘 정도를 꿰맸고 또 오른손도 다치셨다고 하죠. 이 사건으로 매니저도 물론 형을 받았는데 1년 6개월 형을 받아서 살인 미수 아닙니까, 거의? 그렇죠. 아니 근데 사실 여자 연예인들한테 얼굴 생명이나 마찬가지인데 정말 끔찍한 사건이었는데요. 예. 매니저가 이렇게 엄청난 사건을 일으킨 이유가 뭐였나요? 예, 두 가지 설이 있는데요. 사실 본인 당사자들은 또 둘 다 아니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두 가지 가설의 당시에 정설로 남아있는 가설이 김추자 씨가 신중현 씨의 곡을 받아서 리사이트를 하고 준비하고 굉장히 가까워지는 과정을 이 매니저분이 아마추어 프로레슬러 출신이에요. 당시에 보디가드 겸 매니저로 활동을 했는데 당시에는 김추자 씨를 뭐 좋아했다. 이런 상황에서 질투심에 그랬다. 또 하나는 김추자 씨가 좀 자유분방하잖아요. 천방지축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매니저 말을 듣지 않고 멋대로 행동한다. 이거에 대한 응징이었다. 이런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두 가지네요. 하나는 사랑 때문이었다. 하나는 일 때문이었다. 이제 근거들이 있을까요, 한 기자님? 그러니까 김추자 씨 당사자는 아니라고 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매니저의 경우는 저도 개인적으로 잘 압니다만은 진짜로 사랑했다.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이제 고백을 했는데 이 당사자인 김추자 씨가 별로 받아주지 않았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가족들이 나서서 또 주변의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두 사람을 갈라놓으려고 한 것에 대한 소외감 이것이 작용을 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았습니다. 제가 동시대에 활동하셨던 다른 가수분한테 들은 얘기에 의하면 이 매니저라는 분이 김추자 씨에게는 매니저 그 이상이셨던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겨울에 춥지 않습니까? 네네. 김추자 씨가 그 신을 신발이 차가워지니까 신발을 겨드랑이에 껴놓고 이건 사랑이네. 그 정도로 지극정성이었기 때문에 사랑 쪽에 저는 무게를 더 이거 범행의 두를 것 같아요. 모습을 보자고요. 이거는 내가 뭐 계약 관계가 틀어져서 화가 났다 그러면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에요. 이게 거의 치정자가 들어가는 사랑에서 기인한 거는 가장 잔혹한 행동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범행으로 보면 뭐 용납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행위인데 또 세월이 많이 지나서 그 가요계에서 뭐 수십 년 동안 작곡가로 활동한 분이 그분을 그 레슬링 선수래요. 그 매니저를 잘 아는 모양인데 전반적인 그 사람에 대한 인물평은 꽤 좋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감정의 어긋남 같은 거라고밖에 볼 수가 없겠죠. 단순한 매니저의 마음은 아니네요. 신발을 이렇게 데울 정도면 사랑이잖아요. 그거는 사랑. 제가 매니저를 오래 해서 그렇지만 이제 일 때문이다라는 관점이시죠? 저는 일 때문이라고 그러는 거는 저는 제가 일했던 김한선 씨를 일할 때도 한백희 선생님 돌아가신 한백희 선생님 계셨지만 울산이랑 지방 같은 데 가면 한백희 선생님이 돌 갖고 와요. 의자가 없으면. 옛날에는 무대 뒤에다가 지방공원 가면 그냥 천막 하나만 있어요. 의자가 없습니다. 가수들이 다 서 있어야 돼요. 저는 이거 이제 이 당시에 있었던 분한테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 3개월 정지를 먹고 나서 저기 두 분이서 얘기했을 땐 매니저는 지방 가서 좀 쉬고 오고 자기도 집에서 쉬겠다. 그렇다가 올라오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자기가 라디오 듣고 있는데 저걸 한 거예요. 컴백쇼를 라디오에서 한 거예요.
화가 너무 나신 거죠. 자기는 여태까지 했던 일을 열심히 했는데 자기 모르게 다시 컴백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쫓아가셨다라고 얘기를 듣고 거기서 아 나도 모르게. 네, 그리고 말을 너무 이제 둘이서 옥신각신하다가 욱하는 운동선수들이나 뭐 다 이런 분들이 있고 저도 매니저를 오래 해서 저도 그런 거지만 욱하게 되거든요. 다른 이제 병으로 그랬다는 건 좀 문제가 있지만 욱할 수 있다라는 건 저는 그건 동감을 해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 박일남 씨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이 사건의 주인공 매니저와 잘 아신다고요?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그 운동을 같이 했고 네네네. 그 친구는 아마레슬링을 했고 그레코로망 했고 저는 곤투를 했기 때문에 같이 또 서울로 왔고 아주 가까운 사이인데 뭐 이 연정 때문에 그랬다, 일 때문에 그랬다 하는데 저는 그 누구 편에 서지 않고 정 가운데서 객관적으로 그 판단을 한다면은 그때 젊을 때 아닙니까 저희 다. 예. 그렇죠. 젊은 남자가 이쁜 여자 일을 봐주는데 신발도 이렇게 끼를 정도로 끔찍이 아끼는 여가수인데 아 사랑 좀 하면 어때? 응? 또 일 문제는 그건 확실한 사실이고 그런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얽혀서 절벽에 서 있는 기분이었겠지. 그러니까 자기가 죽는 심정을 했을 거야 아마. 근데 그 제가 직접 물어봐도 똑바로 얘기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나중에 자세히 물어볼게 정중으로. 예, 한번 나중에 좀. 정중히 들어가죠. 아니 그럼 기자 입장에서 고기대 기자님은 어떠셨어요? 어떤 걸 것 같으세요? 선배님들 말씀 들어보면요. 매니저분께서 성격이 원래 좀 좋으셨다고 그러시잖아요. 근데 이제 사건 정황을 보면 그 백바늘을 꼬매고 서영수를 6번 정도 했다 그래요. 근데 그게 이제 우발적으로 하기에는 조금 정도가 좀 심한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이제 연정이 많이 섞여 있었고, 그 실제로 사랑 때문이 아니었나라는 게 제. 또 이제 덧붙이면 당시 재판 기록을 보니까요. 이게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객관적인 근거를 답변해주고 있거든요. 이게 71년 12월에 이 사건이 숙인의 집 살롱이라는 데서 이 사건이 MBC 벌어졌더라고요. 앞에. 옛날 MBC. 그래서 재판부가 김양이 변심했다. 그래서 전치 1개월의 중상을 입었다. 여기에 대한 이제 재판을 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1년 6개월을 선고를 내렸고요. 또 당시 이런 기사도 있어요. 2년간 매니저로 있으면서 애정 관계를 맺어오다. 변심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당사자들은 부인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김추자 씨는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김추자 얘기했습니까? 씨는 공적인 관계였던 매니저가 갑자기 청혼을 해서 거절했다. 청혼을 했었군요. 청혼을 했죠. 그래서 김추자 씨 직접 그 얘기를 하셨어요? 예, 김추자 씨가 그렇게 해명을 했고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애정사가 끼어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야, 근데 놀라운 건 말이죠. 이 사건 3일 뒤에 김추자 씨가 붕대를 동여매고 공연장에 나타나셨어요. 글쎄요, 그랬다 그랬어요. 지금 저 모습이에요. 맞아요. 아니 뭐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군대를 감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나타났단 말이에요. 저때 리사이틀이 계획돼 있었는데 저렇게 상처를 입었다고. 머리도 다 깎으셨네.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그냥 철저히 반대했는데 본인이 고집을 부려서 약속이다. 팬들하고 이게 약속은 난 지켜야 된다 해서 저 모습으로 무대에 선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무대에 앉아 있는 사진이었는데 저 상태대로라도 팬들과 약속을 지키겠다는 그 집요함이라고 그럴까 매서움이라고 그럴까 참 무서운 가수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아니 근데 멀쩡할 때도 잠적하는 가수가 굳이 여자 입장에서는 보여주지 않아도 되는 상태를 리사이틀에 모든 티켓이 다 발매가 됐고요. 뭐 불과 시간 얼마 남기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담배를 감고 또 공연도 김추자 씨는 등장만 했잖아요. 노래는 안 하시고 공연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대신했어요. 김정민 씨가 김정민 씨가 하셨고 비슷하게 노래 노래 착착했을 거예요. 모창 가수로. 그럼 김추자 씨는 뒤에서 그 모습을 계속 보고 계셨대요? 무대 인사를 하고 자기가 무대에는 팬들과 약속을 지켜준 거죠. 적어도.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김추자 씨의 자기의 가수라는 그런 숙명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는가를 보여주는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 펑크하고 잠적하고 이것을 같은 선상에서 놓고 보면은 매니지먼트 관계에서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뭐 이런 약속들이 아니라 내가 관객들하고 약속을 맺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고 그것이 타의에 의해서 지켜지지 못하는 상황이 왔을 때 아주 절망적인 그런 상황일 때 그런 모습이라도 보여주면서 사과를 구한 거예요. 양해를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의지로 자기가 서고 싶지 않은 무대를 보이콧한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 되는 거죠. 얼굴에 사실 여자가 백바늘을 꼬맬 정도면 흉터가 컸다는 얘기도 어떻게 성형을 몇 번 진행하셨대요? 했다고 그랬어요. 이걸 고치기 위해서 일본으로 건너가야 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그 사실 얼굴과 몸매가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손을 연예인으로 다친 걸 많이 걱정했어요. 손이 참 이쁘거든. 네. 그래서 굉장히 좌절할 수 있는 삶의 의욕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거의 두문불출했고요. 네. 그 두문불출한 그 김추자 씨의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서 제가 데스크를 보고 있을 때 기자를 그 전공으로 가장에서 이 사진 기자하고 둘이 그 집을 들어갔어요. 전공이라는 게 전기 수리 전기공사 하러 왔다고 그랬다. 이 저희 뭐야 그, 맞아. 그 소켓 네, 이렇게 네, 걸어놓고 아니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또 기자 정신이네요. 해본 분들은 다 알지만요. 앞에서 누워 있는 특종이 문제가 사람한테. 아니에요. 사실은 기사를 잘 쓰는 게 중요하지 않고 납종, 말하자면 빠뜨리지 않는 게 기자들한테는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든지 한번 찍어보자 해서 그 보냈는데 찍었어요? 실패했어요. 아니 못 찍었대. 왜 눈치챘대. 실패했냐? 유부를 들러쓰고 있기 때문에 사진기를 꺼내놓고 어떻게 찍어요? 그 외부인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수리하는 저거 자꾸 해도 기회가 없으니까 네. 실패해서 결국은 불발로 끝났죠. 그렇죠. 그런데 이 김추자 씨가 정말 대찬 분이세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이 와중에 보통 사람들은 우울증에 빠지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내가 성형을 몇 번 더 하면 예전보다도 더 아름다워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자기 스스로를 갖다 긍정적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무대에 섰을 때 어떤 옷을 입고 어떻게 노래 불러야지 하는 것만 생각을 하셨대요. 그야말로 대찬 인생인 거죠. 정말 대찬 인생의 주인공이신 것 같은데 그런 열정 덕분에 다시 컴백에 성공을 하셨는데 얼마 만에 그럼 컴백을 하신 거예요? 컴백한 건 이제 1년 후인데요. 72년 11월 즈음에 이제 하셨는데 네. 그 김추자 선생님께서 그 이제 복귀를 못할 것 같다 이렇게 굉장히 불안해하셨나 봐요. 근데 원로 PD께서 여러 차례 설득을 해서 결국에 이제 하게 되셨는데 이제 그 방송 그때 녹화를 하잖아요. 그 당시에 지금 생방이 없을 테니까 네. 녹화를 하고 나서 그 김추자 선생님하고 그 원로 PD께서 고가도로 위에 올라가셔서 이제 그 당시 방송 시간에 올라가셔서 그 분위기가 어떤지 살펴봤었나 봐요. 근데 평소에 차가 많이 다니는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차가 거의 없었대요. 그러니까 1년 만에 김추자 그렇죠. 컴백쇼구나. 워낙 큰 사건이 벌어진 1년 후의 일이라서 네네. 대중의 관심이 굉장히 뜨거웠던 거죠. 차가 저 다 생각나요. 네. 복귀 첫 무대 날 그거 보려고 다들 텔레비 앞에 있었어요. 궁금하잖아요. 얼굴이 어떻게 됐고 어떻게 됐을까? 뭐 어떻게 됐는지. 글쎄 그래서 뭐 크로저를 저기 이렇게 여기까지는 안 잡는다 뭐 그거 약속하고 했다고 네, 그때 그 원로 PD의 말씀으로는 이제 워낙 1년 후니까 상처가 이제 많이 남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조명 같은 걸 좀 세게 속되면 때린다고 이게 하잖아요. 날아가게. 네, 그래서 이제 예. 안 보이게 하고 클로즈업하면 이제 얼굴에 상처가 보이니까 네, 좀, 그렇다고. 좀 멀리서 잡기도 하고 또 머리를 이렇게 좀 헤어스타일 좀 내리셨나 봐요. 이렇게 그래서 아까 보면 이렇게 화면 한쪽이 이렇게 다치셨잖아요. 그쪽으로 이렇게 내려가지고 상처 좀 덜 보이게 하고 당연한 거지만 대단한 그날 거지. 무대 본 기억에 의하면 가수가 참 어두웠어요. 밝고 막 명랑하게 할 수가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겠죠. 하여튼 굉장히 침울함 속에서 쇼가 1시간 진행된 기억이 나요. 안녕 가야 할 사람이기에 안녕 안녕 이라고 또다시 사건에 연루가 됩니다. 그게 그 75년도였죠. 뭐 이거는 대단히 큰 네, 사건이에요. 큰 사건이었죠. 대마초 사건. 가요계 정화운동 이래갖고 사실은 정치적인 배경도 있었다는 거예요. 한번 잡아야 될 이유가 있었다는 건데 대마초 연예인들 이제 몇 명 불러서 10명씩 불게 만드는 거예요. 각 10명씩. 누구라도 10명을 불어내 나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은 구봉서, 서영춘 이런 사람 불었대요. 그럴 수가 없는 사람을 부르니까 아무 이름이나 그럴 수가 없는 사람이 아무 이름이나 막 불렀던 아무 거네요. 그래갖고 네. 김추자 씨도 이제 얽혀 들어갔는데
그때 굳이 김추자 씨를 변호할 입장이 아닌 사람들이 다 증언을 해줬는데 진짜 억울하겠더라고요. 김추자 씨가 직접 밝힌 바에 따르면 네. 이제 녹음을 하는 중이었는데 목이 안 트였대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잘 안 나와서 힘들어하고 있으니까 그 세션 한 분이 이걸 피면은 목소리가 트인다. 그래가지고 이게 뭐 대마초인지 뭔지 모르고 사실 피긴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김추자가 이 대마초를 펴야 노래가 잘 된다고 했다더라. 또 김추자의 춤이 그 대마초로 인한 환각상태에서 나온 것이더라는 뭐 이런 얘기가 또 와전이 됐네요. 또.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담배 피는 사람이 그거 피는 거잖아요. 근데 네. 김추자 씨가 담배 안 핀다고 평생 한 번도 안 폈다는 거고 그때까지 그 대마초에 대해서 범법 의식이 별로 없을 때예요. 미국의 젊은이들이 유행처럼 막 할 때고 그게 우리나라 건너와서 연예계에서도 사실은 연습실 같은 데서 이렇게 소파들에 앉아서 피웠다는 거예요. 근데 김추자 씨 경우는 이제 목 튄다니까 맨목을 빨았는데 콜록콜록 된 거예요. 담배를 한 번도 안 피워본 사람이니까. 그러고는 안에 어디 같은데 던져놨는데 그게 그대로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잡힌 거예요. 증거 자료가 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 여자는 또 이전서부터 굉장히 찍혀 있는 사람이잖아요. 여러 가지 말썽 많고 또 섹스 심볼로 일대 정화 운동할 때 딴 사람 다 안 잡아놓어도 김추자 씨는 잡아놓고 싶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남자들을 욕망을 들끓게 만든 대상이라고 생각을 했을 테니까 어떤 이유라도 대서라도 잡아 넣으려고 했었겠죠. 그렇죠. 사실. 75년도에 이제 그 대마초 사건으로 활동 정지가 됐는데 네. 3년 후에 풀리긴 했어요. 근데 조건부였어요. TV하고 라디오는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공연 활동만 그랬나? 해라. 예. 그러다가 제가 듣기로는 그때 운명의 상대를 만났다고 들었어요. 인생의 동반자를. 어떻게 만난 거래요? 첫째 형부가 소개했다고 하는데요. 78년 가을에 맞선을 봐서 만났는데 그분이 이제 지금까지 남편. 옆에 계신 남편이죠. 남편분. 그렇습니다. 아니 도대체. 김추자 씨의 마음을 사로잡은 분은 누굴지 궁금해요. 궁금해 죽겠어요. 어떤 분입니까? 한마디로 자상하신 분이었다. 근데 그래요? 김추자 씨도 그때는 나이가 꽤 많았어요. 81년을 결혼했는데요. 국내에서 대학을 나와서 네.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따가지고 와서 부산에 있는 대학교 교수로 계셨던 그 무렵입니다. 10살 차이고 예. 교수신 거예요? 예. 아니 아무리 그래도 김추자 씨랑 선을 어떻게 보셨을까? 아니 저 같으면 말이죠. 네. 송혜교 씨랑 선 볼래요? 그러면은 나 떨려가지고 못 나올 것 같은데. 그런 일은 없을 워낙 거예요. 스타일이니까 상상이라도 해보자고요. 진짜 떨리잖아요. 엄청 떨리죠. 근데 네, 김추자랑 그런 천하에. 걱정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요? 왜냐하면 김추자 씨가 가장 활발하게 활동을 해서 묻 남성들의 마음을 쥐락펴락 할 때 이 예. 교수님은 외국에 계셨어요.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김추자라는 가수가 들었다 놨다 하는 걸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몰랐으니까 만났는데 본인이 가수였다 하니까 네. 그래? 하고 테이프를 샀대요. 네. 만나기 전에. 네. 테이프를 봤더니 너무 못생겼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제끼세. 하면서 마음에 안 드는데 하고 갔는데 실제로 보니까 너무나 마음에 들었다는 거죠. 귀엽다. 이분이 이제 취향이 그 소피 마르소 같은 청순형을 좋아하시는 게 소피아 아니라 로렌. 소피아 로렌 같은 소피아 로렌 같은 소피 마르소가 같은 아니라. 소피도 다르잖아요. 같은 소피 마르소는 좀 많이 달라요. 청순하고 예. 소피아 로렌은 글래머러스한데 글래머, 그 후자를 더 좋아하셨다는 거죠. 저 결혼 사진이 있어요. 사진 일단 한번 같이 보시죠. 네. 아, 이 사진. 저분이세요. 예, 와. 예. 왼쪽에 계신 분. 이미 뭐 정말 섹시 같다. 머리에 네. 이마가 넓은 네. 빨리 광활한 대지로 가고 계셨네요. 넘어가신 분인데 이쁘다. 잘 어울리시는 것 같은. 얼굴형은 어울리는 것 같으면서도 조금 좀 이질감이 있는 부분도 있고. 약간, 약간 예. 다른 분들. 김추자 씨께서는 남편분 첫인상이 별로 안 좋았었나 봐요. 아, 그래요? 그래서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뚱한데요, 약간? 이마도 약간 넓으시고 안경도 쓰시고 약간 근엄한 스타일이시잖아요. 예. 근데 그 불같은 분이 만나시기에는 너무 근엄하셨는지 처음엔 약간 안 좋았는데 좀 만나다 보니까 정도 들고 특히나 좀 재밌으셨나 봐요. 거기 툭 빠지셔가지고 금세 좋아하게 되셨다고 그러니까 하시더라고요. 내가 우울하고 좀 힘든데 나를 웃게 해주는 지금 예. 두 분이 그러고 보니 좀 닮으셨는데. 닮으셨어요. 네. 닮았어요. 같이 살면 좀 비슷해지죠. 인연이라는 게 참 그래. 묘해요. 지금 이익선 씨가 얘기한 취향에도 맞은 게 있는데 사실은 마음이 최대한 약해져 있을 때는 맞아요. 그렇겠죠. 자기가 최고의 스타를 휘젓고 다니다가 타이에서 활동 정지 3년 먹고 네. 그리고 이제 TV에도 못 나오는 가운데 밤무대에 서보니
옛날에 내가 아닌 거예요. 그랬겠죠. 그러니까 내가 뭐냐 하고 자괴감 속에 한창 빠져 있을 때 근사한 남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때 근사함은 여러 가지인데 뭐 스펙도 괜찮고 가만히 생각하면 연예계와 너무 다른 세계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완전히 다른. 뭔가 근사해 보일 수 있는 교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이모저모 상황이 김추자 씨가 마음이 확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리고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나를 인기 스타가 아닌 그냥 사람으로 여자로 그냥. 대해주면 사실 여자 연예인들은 그런 거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쵸. 그냥 확 넘어가잖아요. 아니 그 박일남 씨가 제일 잘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오늘 뭐든지 제일 잘하시는 건 아니세요? 김추자 씨 남편은 어떤 분이십니까? 집에 한번 갔어요. 네네. 그때 제가 인사를 했는데 사람이 좋던데요. 그것도 따지면 제 후배뻘 되고 그래서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근데 대답을 간단하게 그러니까 저는 원래 박일남 씨 아니. 놀리는 게 왜 이렇게 재밌죠? 그게 아니라 박일남 씨께서 그분하고는 정정을 갖지 못한 거예요. 원했어야 되는데 잠깐 보고 만 거예요. 지금.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뭐 정도 같이 할 사이가 아니니까. 아 근데 김추자 씨가 워낙 유명했던 분이잖아요. 국내에서. 데이트 같은 것도 마음 편히 못 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주로 이제 서울 근교에 나가서 데이트를 하셨는데 아무리 그래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어머 김추자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알고 쑥은대니까 김추자 씨는 남편한테 미안하고 남편 같은 경우는 어머 왜 이러지? 이 여자 진짜 유명한 여자 맞구나. 그때서야 이제. 네,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데이트를 한 6개월 정도를 하셨는데 이제 청혼을 한 거죠. 결혼을 달라. 근데 김추자 씨는 당장에 결혼할 생각이 있었는데 한 열흘쯤 있다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뜸들인 거네. 여자는 밀당의 귀재가. 그 남성분들은 김추자 씨 결혼한다는 기분이 어떠셨어요? 특히 김갑수 씨는 팬이셨잖아요. 이렇게 이 안쓰러움 같은 게 있었어요. 김추자라는 한 여성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대학 교수 만나서 결혼한다 그러니까 왜 좀 자랑스러운 거 있죠.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데도 이렇게 고생하던 집안 식구 잘 된 것 같아서 좀 자랑스러웠어요. 아니 근데 진짜 김추자 씨는 결혼을 안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남자들은 아마 욕심이야, 많이 욕심. 했을 거예요. 실제로 전설이 완성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활동한 기간이 굉장히 사실 따지고 보면 짧아요. 짧아요. 짧고 어느 한순간에 싹 사라져버린. 제임스 딘이 연기 제일 잘했던 배우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영화 세 편 딱 하고 사라져버리니까 전설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죽으라는 얘기가 어쨌든 자신이 이 연애 생활을 하면서 채우지 못했던 아주 엄청난 허기가 있었을 거예요. 그 허기를 이 대학 교수 출신의 아주 지적이고 그런 새로움으로 대해주니까 또 그만큼 만족감이 있었던 게 아닐까. 너무 또 웃긴 게 말이에요. 김추자 씨 남편이 그 박 교수거든요. 그 양반 학교에서 또 말썽이 있었대요. 왜? 상상이 나요? 왜요? 어찌 교수가 여자 가수랑 결혼할 수 있느냐. 그것도 김추자랑 이런 거죠. 대학 교수하고 대중 가수 그것도 김추자 씨가 스캔들 굉장히 많았던 자유로운 뭐 이렇게. 영혼이잖아요. 그리고 사건 사고도 많았고 그래서 어떻게 결혼할 수 있느냐 그랬는데 정말 멋쟁이 총장님이 유명한 총장님이 그건 개인의 사생활이다. 그 총장님 한번 식사 한번 하고 싶어요. 네, 한번 모셔. 그러면 슬아의 자녀는 몇 명? 당시에 딸 하나 뒀고요. 바로 2년 후에 딸을 낳아서 공부도 굉장히 잘해요. 공부를 굉장히 잘해서 모든 걸 딸 주고 싶어요. 집에서는 애정이 있었고 그래서 그래서 서울대 갔답니다. 딸이 서울대 갔어요. 그랬다. 근데 진짜 결혼해서는 그냥 주부였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는 사람이 슈퍼에서 한번 봤는데 자기 그냥 동네 아줌마인 줄 알았대요. 근데 살림 굉장히 잘하신다면서요? 그러니까요. 그냥 그렇대요. 외모만 보면은 네. 자기를 꾸미거나 외향적인 활동에만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 아니 근데 멋쟁이들이 살림을 잘하더라고요. 완전 살림. 봐봐. 아니 장도 담그고 김치도 담그고 빨래는 삶아서 방망이질까지 했다. 어머머.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화려해요. 파리하네. 화려했다고. 정말 화려하면 화려해요. 그 패션 감각을 연상했지만 아까 아줌마 얘기하셨잖아요. 정말 무릎 진짜 튀어나온 아줌마들이래요. 몸빼바지 입고 양말은 뒤가 다 달아서 허해진 양말을 신었다는 거죠. 정말 멋있는 분이네요. 아니 같이 본 사람이 추리닝 입고 왔더래 슈퍼에. 근데 너무 좋더래.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걸 들으면 정말 그 김추자 씨가 이제 가수의 삶을 버리고 가정적인 삶에만 헌신했을 것 같은데 반대로 남편이 또 그렇게 외조를 많이 하셨다는 얘기 들었어요. 10살 아래 김추자 씨를 아내로 맞아서 아이를 낳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딸이 5살쯤 무렵에
이제 복귀를 하라고 권유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으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아내에 대한 배려가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잡지사 기자였는지 취재를 하러 갔대요. 기자가 보니까 남편이 옆에 계속 지키고 계시니까 아, 두 분 같이 한번 촬영을 하시죠. 그랬더니 남편분께서 네. 오늘은 가수 김추자를 위한 날이다. 아, 나는 좀 빠지겠다. 다음에 하자. 외조 에피소드도 하나 제가 들은 게 있는데요. 네. 매력적인 남편이신 것 같아요. 네. 그 김추자 그 팬들 분이 정기적으로 모임을 갔는데 여러 차례 좀 나와달라고 이제 부탁을 했었나 봐요. 근데 이제 매번 안 나오시다가 어느 날 한 남자분이 뭐 꽃, 와인, 케이크 이런 걸 딱 들고 왔는데 막 김추자 선생님이 보낸 뭐 심부름꾼 아니면 퀵 서비스 이런 분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남편인 거예요. 네, 이제 직접 아내를 사랑하는 팬들한테 만나서 감사의 모습, 감사의 마음을 전한 거죠. 그만큼, 아내를 대신해서. 네, 그렇죠. 그만큼 외주에도 아주 좋으신. 자신감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 신기한 건 네, 이분이 방송 활동 안 하시고 전혀 그러신데 왜 이렇게 인터뷰 요청이 끊이지 않는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한 근데도 가수의 어떻게, 여운이 왜 이렇게 길까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언제나 새로운 가수들이 나오고 세월은 계속 흘러가는데도 70년대라고 하는 시점이 굉장히 강렬해요. 그때 젊었던 사람들이 지금 50, 60대고 사회 주역처럼 돼 있는데 70년대 상징 같은 존재가 아니었나 싶어요. 자 보세요. 송창식, 윤영주, 김수환 지금도 계속 사랑받는 거 보세요. 그렇죠. 얼마나 많은 가수가 있는데 그 시대의 어떤 정서를 대변하고 있거든요. 김추자 역시 그때를 잊을 수 없게 만드는 한 존재가 아닌가 싶은 거죠. 사실 팬들이 그만큼 열망한다는 얘기인데 김추자 씨 컴백 소식이 사실 매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김추자 씨 네. 이제 컴백설이 나온 거는 네. 사실 87년에 잠깐 무대를 쓴 이후에 꾸준히 나왔어요. 그러니까 87년 당시에 잠깐 무대에 섰을 때 그때도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복귀를 하려고 사실 그랬다. 그 이후로 이제 활동을 못 했잖아요. 근데 2000년도에는 뭐 미국에서 뭐 워싱턴이라든가 LA에서 무대에 섰다고 그래요. 근데 국내에서는 지금까지 활동한 적이 없습니다. 아까 2000년에 그런 소식 있었어요. 네, 있었는데 공연 기획사하고 김추자 씨 측 입장이 달랐던 거죠. 상반되고. 예, 그러니까 공연 기획사 쪽에서는 뭐 김추자 씨가 일방적으로 약속을 어겼다 그래서 사업 뭐 손배소를 제기를 했고요. 김추자 씨 얘기는 음반 내고 뭐 녹음 작업을 주로 하기로 했는데 돈 되는 공연 일정만 잡더라. 뭐 그래서 서로 어긋났었죠. 그 결과는요? 2년 만에 김추자 씨가 승소한 거죠. 하여튼 김추자 씨는 뭐 하나 쉽게 가는 법이 없네요. 그렇게 뭐가 그렇게 어려우신지. 사실 그때 뭐 컴백 준비 되게 열심히 하셨을 텐데 잘 안 돼서 굉장히 실망도 많이 하셨겠어요. 아니 그 보컬 연습뿐만이 아니라 뭐 재즈 발레에다가 헬스장에서 하루 종일 살다시피 하면서 몸도 몸을 만드셨구나.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낙담을 했겠습니까? 많은 그 2000년도 컴백이 무산되기 직전에 찍은 사진들 한번 보셨을 텐데요. 약간 그 부수수한 파마 머리는 여전하시고 트레이드마크처럼. 땡글땡글한 얼굴 여전하신데 괜찮으셨어요. 그 살이 많이 찌신 거 같지 않던데. 그리고 18kg를 빼셨어요. 뺐다니까. 빼고 나서 52kg가 되신 거잖아요. 빼서 52kg예요? 그렇죠. 제가 52kg거든요. 그렇죠. 지금 몸무게 키가 커요. 52kg. 아우, 괜히 얘기했다. 좀뺄 거예요. 거기서 근데 준비는 잘하고 계신답니까? 네, 김추자 선생님이 곧 이제 복귀한다고 선언을 하셨잖아요. 아마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난해 했던 그 조용필 선생님의 영향을 좀 많이 받은 게 아닌가. 네, 그렇습니다. 그 나오셔가지고 음악이 신세대 가수랑 같이 협업도 했어요, 조용필 선생님. 그래서 그게 큰 자극이 됐을 것 같고, 김추자 선생님이 51년생이니까 이제 만으로 따지면 63세시잖아요. 그쵸. 그만큼 이 나이에도 나온다는 건 아마 또 다른 어떤 음악적인 색깔을 보여줄 수 있다 이런 개인적인 생각도 있으셨던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혹시 신세대 가수랑 또 같이 이렇게 협업을 하지 않을까 이런 네, 그런 기대도 해보는데 아직 드러나지 않아서 궁금하긴 합니다. 그 외에 인순이 씨가 조피디랑 같이. 네, 씨가 또 한동안 조피디 씨랑 같이 그 콜라보해서 이렇게 노래 재밌는 걸 그럼 만들어가지고 뭐 싸이라든가 한박에, 이런 후배들과 함께 잘하지. 같이 그렇죠.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싸이가 해줄까요? 아니 근데 해요. 싸이하고 김추자는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잘 맞을 것 같아서요. 두 분이 만나면 굉장한 시너지가 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김추자와 싸이의 콜라보 공연. 야 이거 화제 되게 괜찮죠. 제가 어저께 본 게 있어요. 육교에 현수막 걸리잖아요. 광고 현수막이. 어제는 처음으로 김추자 공연 딱 걸렸어요. 드디어. 제목이 한번 구성했는데. 콘서트 제목이 늦기 전에. 네, 늦기 전에. 잘하셨네. 늦기 전에 컴백 잘하셨네. 그러니까. 보세요. 저거예요? 저거예요. 귀가 빛이 나는데요. 얼굴 약간 이렇게 가리셨는데 두 건 쓰셨어요. 두 건 그러니까 옛날 패션이에요.
저 김추자 몸매 그대로시고 네. 정말 네. 그 콘서트 제목 잘 지으신 것 같아요. 늦기 전에 다시 돌아오신 거 정말 잘하신 것 같습니다. 네. 김추자 씨 앞으로 좀 활발하게 활동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김추자 특종 기사를 그럼 저희가 한번 써보도록 할까요? 김추자의 화려한 무대 매너에 손자 팬이란 신조 탄생한다. 손자. 김추자의 뮤직비디오가 싸이의 강남스타일의 뒤를 이어 월드 무대를 휩쓸다. 와. 빌보드 차트. 좋네요. 저는요 김범수 씨 말에 이어가지고 스캔들 김추자 싸이 빌보드 차트 1위 등급 한 김에 그냥 월드 베스트로 그냥 만들어주는 거죠. 듀엣곡으로. 예, 듀엣곡으로. 예. 추자 스타일 이런 거. 괜찮다. 김추자 씨 예. 이렇게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셨네요. 네. 컴백하신 걸 정말 다시 한번 환영하고 네. 왕성하게 활동 많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 대참 특종을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